자, 이번 7-2 수업 시간에도 이제 탈색 이론인데요. 자, 산화제 비율에 따른 이론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3%, 6%, 뭐 9% 이렇게 해서 농도에 따른 산화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린 게 기억이 나시죠? 바로 연결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3%와 6%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제품 회사에서 1.5%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을 유발시키지 않고 기존의 연모제가 들어가 있는 기염부에 다시 재염색을 하거나 내지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1.5%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얼룩을 잡을 때 4.5%를 사용해서 얼룩을 잡아준다. 그런데 4.5%가 없을 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쵸. 3%와 6%를 1대1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4.5%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4.5%가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7-2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이제 탈색에 좀 더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이에요. 탈색제의 그 일제를 말하는 거예요. 산화제 6%를 각각 다른 비율로 1대1로, 1대2로, 1대3으로 섞어서 사용하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자, 뭐 아까 말했듯이 산화제의 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산화제의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 양을 더 많이 하고 덜하고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좀 이해는 하셨죠? 자, 이게 목소리를 직접 제가 이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바로 대답을 들어야지 되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외쳐보세요. 1대1로 섞은 게 밝을까요? 1대3으로 섞은 게 밝을까요? 1대2는 어차피 중간일 거고요. 그죠? 이거를 좀 생생하게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네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뒤로 가서 답을 알려주기 전에 제 앞에 우리가 7-1에서 탈색이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그냥 다 가르쳐 주는 거 계속 그냥 받아 듣는 것보다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떠올려 보는 데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내 생각이, 나만 아는 거지만 내 생각이 맞았는지 뒤에서 확인하면 희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답을 바로 말해줘 버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답을 빨리 가르쳐 주면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기억도 못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탈색 실습장으로 넘겨놨어요. 자, 비율이 그리고 이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한 가지 해줘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굳이 넣냐면요. 서원수 학과장님 아시죠? 서원수 학과장님이 이 책에 같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헤어컬링 책을 구매를 하셔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가르쳐 준 내용하고 좀 달라져 있어요. 달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타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되어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출판사에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한 번씩 재발간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잘못 올려진 부분이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서원수 교수님이 어,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져서 저희가 이걸 동영상을 만들어 강의를 하는 순간에는 필히 정정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꼭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은 건 맞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2에서는 이 실습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책에도
이렇게 오타를 수정해 주셔야지 나중에 까먹고 이 동영상도 다 지나간 후에 아, 내가 이거 뭐 알았던 것 같아, 배웠던 것 같은데 하고 책을 돌려봤는데 그 잘못된 정보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 탈색 실습에 보시면 자, 네, 그 자연응모 터프트 4개 준비하시고 산화제 6% 준비하시고 이거를 6% 산화제를 1대1, 1대2, 1대3의 비율로 혼합해서 각각 탈색제에 바르고 시간을 동일하게 40분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생각했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타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대로예요? 음, 만약에 나는 1대1 섞는 게 더 밝아질 것 같았어. 이런 분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6% 산화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비율만 그 탈색제 파우더, 탈색 파우더에 1대1의 비율로 섞은 거, 1대2의 비율로 좀 더 많이 섞은 거, 1대3의 비율로 더 많이 섞은 거. 이렇게 해서 똑같은 터프트에다가 발랐을 때 이렇게 산화제 비율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거. 그걸 꼭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 우리가 이거는 실습을 해보지는 않을 거지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비율이 많을수록 색상이 밝아질 수 있구나. 그렇지만 염색을 하실 때 비율이 많아지면 밝아지기는 하나 그만큼 색소의 착색이 좀 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또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다시 염색을 할 때 또 한번 언급을 해 주실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탈색 실습에서 산화제 혼합 비율에 따라서 모발색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에 조금 잘못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바로 고쳐놔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많을수록 조금 더 밝아진다 라고 책에다 꼭 정정을 해 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산화제 비율에 따른 실습을 한번 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뭐 예시 사진인 거죠. 꼭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 레벨로 변했다가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밝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나름 찾아본 사진이에요. 이제 하나는 확실히 아신 거죠. 그 1차 시에서는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봤었고, 지금 2차 시에서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그것 실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화제가 양이 많을수록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나중에 이제 연모제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뭐 아래 레벨에서 8레벨까지는 1대1, 뭐 8레벨부터 아니 9레벨부터 12 정도까지는 1대2, 14레벨은 1대3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연모제 회사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늘 그것만 기억하면 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산화제가 양이 많아질수록 산소의 양이 많고 그래서 발색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 산소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다.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해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시죠? 자, 암모니아가 목표피를 팽창시키고 산화제와 작용산소를 발생시키고 산소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탈색시킨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어, 정리인 거예요. 우리가 탈색을 여태까지 지금 계속 탈색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색소가 빠진다 이걸 계속 배운 건데 그거를 이렇게 어, 함축시켜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표피를 팽창시켜서 모피질 속에 있는 멜라닌을 색소를 없애는 거잖아요. 자, 밑에 보면 산화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산화제의 비율이 높을수록 모발은 밝아지고 염료의 채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 연모제를 만약에 14레벨을 써서 1대 3으로 썼을 경우에는 채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색상을, 그러니까 염료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막 비비드한 컬러를 내기는 좀 어려워지는.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화제의 역할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할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비율도 가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품 회사에서 나와서 그 매뉴얼대로 뭐 여기는 1대1을 섞어라, 1대3을 섞어라. 그걸 물론 따르면 되지만 왜 그런 원리로 제품 회사에서 이렇게 나눠놨는지 또 여러분들이 그 제품 회사에서 지침을 줬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느낌 칼라리스트로서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어떤 작용 원리에 의해서 산화제를 더 넣고 덜 넣고 하는지를 알아놓으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언젠가는 디자이너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작용 원리들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는 거는 염색 시 산화제의 혼합 비율인 건데요. 여기 방금 말했던 거. 자, 산화제의 양이 많으면 색상이 희석되며 퇴색이 빠르다. 색상이 희석된다는 거는 어, 그 염료, 일제 자체에 염료가 들어있는데 염료의 양보다 산화제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색상도 희석이 되는 거고 그만큼 염료가 많이 들어가 착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색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산화제의 양이 적으면 레벨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색상 표현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비율은 잘 지켜야 된다. 산화제와의 비율을 꼭 지키자 이건데요. 이제 첫 번째 문구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색치 염색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되겠지만, 색치 염색은 보통이 일제와 1대1의 비율로 산화제를 섞어요. 왜 그럴까요? 어, 세치모는 말 그대로 염료 자체가 없죠. 모발 속에 멜라닌 색소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모발의 그 색상 자체를 염료를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줘야 그 투명한 그 흰색 흰머리가 색소를 머금고 있게 되겠죠. 기존의 모발 속에 염료가 있는 경우보다 더 뭔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퇴색이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치 염색을 할 때는 산화제를 보통 1대1로 섞어요. 그래서 이 색상, 산화제의 양이 많으면 색상이 희석되면 퇴색이 빠르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산화제의 양이 적을수록 색상이 퇴색되는 거, 희석되는 걸 막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치 머리 염색은 보통 1대1로 한다. 그러면 이제 비율, 산화제의 비율에 따른 작용 원리를 조금 더 아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볼까요? 자, 이번 장에서는요, 탈색에 관련돼서 그 수업 사례를 하나 뭐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연모제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보색에 대해서도 배워서 어느 정도 대충 보색에서 어떤 거를 잡는, 그 보색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알 거고, 보색을 왜 그 알아야 되는지도 배웠을 거예요. 자, 보색 중화라는 말 기억을 하실 건데, 그래서 1차 색과 2차 색의 반대편에 있는 색상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갈색 또는 무채색, 그렇게 회색으로 만들어내는 다는 걸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우리가 탈색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그 색상을 당연히 모발색을 밝히는 단순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모발색을 밝히면서 색소, 언더코트라고 하는 색소를 잡기 위한 그걸로 인해서 원하는 컬러, 타겟 컬러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 탈색을 지금 학생 수업 사례 중에서 염색 전 모발이 맨 위에 버진모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신생모, 아무것도 새로 자라난 머리이고 거기에 아무것도 하진 않은 모발 상태를 버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버진모,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신생모에 갈색 염색으로 염색을 했던 중간에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탈색모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의 머리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실험을 해본 그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수업에서 한 학생을 모델로 선정했다. 애쉬 브라운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자, 이 학생은 지금 애쉬 브라운을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애쉬 브라운, 애쉬라고 하면 그레이를 말하는데요. 약간 푸른빛을 띠는 거의 그레이 컬러. 그래서 이 그레이 컬러를 만들려면 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밝게 탈색을 해서 그리고 원하는 애쉬 컬러를 넣는 걸로 알고 계시죠. 자, 붉은색이 도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색 중화로 잡을 수는 있죠. 보색 중화로 상대 컬러를 잡아서 중화를 시킬 수는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애쉬톤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 붉은색과 오렌지색을 빼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애쉬 컬러로 전체를 덮으면 버진 헤어 같은 경우는 애쉬 브라운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애쉬 톤이 도는 갈색이 나올까요? 그리고 버진모에 갈색 염색한 염색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톤은 변화가 없겠죠. 레벨의 변화는 없고 색상의 변화만 있을 수 있는 게 기연부의 톤온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붉은기가 이미 돌고 있는 갈색에다가 애쉬 브라운만 넣는다고 해서 그 느낌이 나올까요? 그러면 또 탈색모에 지금 요 밝게 빠진 이 상태에다가 애쉬 브라운을 넣으면 어, 원하는 그 컬러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발을 보면 이 모발의 레벨이 어느 정도다, 어, 모발 속에 색소가 어느 정도의 색소가 남아 있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조금 헷갈릴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연모제 때 했긴 했지만 헷갈릴 것 같아서 이 다음 차시에서는 분명히 그 레벨 스케일, 탈색 레벨 스케일 이런 것들, 뭐 색상명 이런 거를 다 가르쳐 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를 좀 모르더라도 한번 그 염색 때 수업 들었던 것들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는 게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학생의 모발에다가 애쉬 브라운을 입혀볼 거예요. 자, 지금 같이 보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맨 위엔 신생모, 그 다음 분 중간까지는 이미 염색이 들어간 상태를 기연부라고 합니다. 기연부고 맨 아래쪽에 탈색을 한 상태에 거기에 이제 언더코트가 그 모발에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색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 레벨에서는 이 정도의 색소가 있을 것이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부터는 연모제를 선정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돼요. 단순히 탈색을 해서 모발의 레벨을 높여놨지만 그 높아진 상태에서도 밑에 색깔은 어떤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중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컬러를 넣어야 한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타겟 컬러를 위해서 어떤 연모제를 선정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지만 염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애쉬 브라운을 넣기 위한 건데요. 애쉬 브라운을 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컬러는 사실상 라이트 옐로우 정도는 돼줘야 애쉬 브라운을 넣기가 좋아요. 자, 레드빛인 언더코트 신생부의 레드 컬러나 중간에 기연부의 오렌지 컬러는
물론 보색 중화를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명확한 애쉬 느낌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언더코트가 라이트 옐로우 정도 됐을 때 요즘에는 정말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보색 샴푸 아시죠? 여러분들 써본 분들도 있을 건데 보색 샴푸로 인해서 라이트 옐로우를 어느 정도 잡고 연모제로 애쉬 톤을 넣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학생들도 어떤 걸 보고 싶었냐면요. 언더코트에 레드나 오렌지가 있는 상태에도 애쉬가 나올까요?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언더코트가 레드나 오렌지이고 밑에는 탈색으로 인해서 라이트 옐로우가 된 상태인데 이런 언더코트에 이제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애쉬 브라운 컬러를 단독 도포를 했을 때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어, 뭐 애쉬 브라운 컬러를 연모제를 쓰면 애쉬가 나오죠 라고 아직까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코트가 레드나 오렌지일 경우에는 애쉬 브라운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수업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애쉬 브라운을 넣은 결과물인데요. 보시면 아래쪽 탈색을 해서 언더코트가 라이트 옐로우였던 부분은 원하던 대로 잿빛 붉은기가 없는 잿빛 갈색이 나왔는데 중간 부위 기연부였던 부분 오렌지가 들어가 있던 부분하고 특히 신생부도 염색을 같이 하니까 원래 버진헤어 했을 때보다 톤 업은 됐죠. 그러니까 레벨업은 가능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붉은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애쉬핏을 전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탈색을 해서 애쉬톤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애쉬톤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색 중화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애쉬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탈색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를 보자면 우리가 비포 같은 경우는 레드, 오렌지, 라이트 옐로우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언더코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로레알이죠. 애쉬 블론드 7-1을 마지레를 사용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탈색한 부분이 애쉬빛을 돌고 그 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언더코트가 발현이 돼서 저렇게 붉은기가 도는 갈색으로 되었다. 그걸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학생 수업 사례를 이제 마무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버진에어 부분은 언더코트가 레드이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는 브라운. 두 번째 기연부 같은 경우는 오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살짝 그거보다는 더 낮은 갈색 붉은 빛을 띠는 갈색이 나왔고 탈색을 두 번 해서 붉은색과 오렌지를 다 빼내고 옐로우가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7.1을 사용했을 때 톤업은 좀 되게 나왔어요. 좀 생각했던 게 아니라 7.21보다 탈색모기 때문에 좀 밝게 7레벨보다 밝게 연출이 돼서 애쉬 브라운이 나올 수 있었고 이 학생 수업의 연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명확한 애쉬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탈색을 통해 언더코트의 레드 오렌지를 다 빼고 옐로우를 보색 중화해야 그래야지만 예쁜 애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자, 뭐 이보다도 더 밝은 레벨의 그레이를 원한다면 더더 베리 라이트 옐로우 정도로 탈색을 진행하시면 더 확연한 그레이 컬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학생 수업 사례를 통해서 뭔가 탈색이 왜 필요한지, 어떨 때 탈색을 꼭 해야 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과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2 과제도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실기 과제는 없어요. 여러분 좀 스트레스를 낮춰드리려고 이번 7주차에는 실기 과제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좀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멜라닌의 탈색 순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뭐 5줄까지 나오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또 말 안 해주면 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디 있나요? 막 또 그럴까봐 정말 또 친절하게 어디에 있는지까지 제가 여기다 적어 놨죠. 자, 1차 시 2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정확히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 없고요. 굉장히 뭐 5줄까지 쓰시려면 약간 멜라닌이 탈색되는 순서도 순서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제가 단초라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성을 쏟아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탈색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통해서 좀 뭔가 감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3차 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